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인형의 집입니다. 제목만 들어볼 때는 동화의 제목 같기도 하고 공포영화를 연상케 하는 제목 같기도 한데요. 이 책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극작가이자 시인인 헨릭 입센이 1879년에 발표한 희곡 작품으로서 같은 해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왕립 극장에서 상영되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은 다수의 여성들을 노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했고요. 프랑스 사회주의자 페미니스트 폴린 롤랑, 루이스 미셸이며 미국의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 등은 모두 다양한 삶의 영역과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이자 주장이었죠. 그러한 관점에서 인형의 집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고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형의 집,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한 중산층 가정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로라의 모습을 귀여워하는 그의 남편 헬멀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행복해 보일 것 같은 가정이지만 이면에는 이러한 행복이 깨질까봐 고군분투하는 로라가 있습니다. 남편 헬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아내 로라는 천진난만하고 돈을 좋아하는 허영심 많은 젊은 부인으로 묘사되죠. 마침 로라의 어린 시절 친구인 린데 부인이 로라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두 여자끼리 대화해서 로라는 그의 남편이 알고 있는 만큼 철부지 같은 여인이 아니었고요. 가정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며 남편이 아팠을 적에 그의 치료를 위해 헬멜이 그토록 싫어하는 큰 돈을 몰래 빌리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로라는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가 갈까봐 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였고요. 남편의 치료 때 쓴 돈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을 아끼고 바느질까지 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남편의 건강은 회복되었고요. 헬멜이 다니는 은행에서 은행장으로 승진까지 한 상태라 로라에게는 좋은 일만 기다리는 듯 했죠. 한편 로라의 친구 린데 부인은 사실 자신의 일자리를 부탁하러 로라를 방문한 것이었고요. 로라의 중간 역할로 인해 남편 회사에 린데 부인을 고용하기로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로라의 남편 헬멜은 직원인 크르그스타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린데 부인을 앉히려고 했는데요. 사실 베일에 쌓였던 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어린 시절 친구인 크르그스타였죠. 로라의 남편 헬멜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나 헬멜의 은행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존심이 강한 헬멜에게 반말을 늘 내뱉는 친구의 말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가짜로 서명하는 등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크르그스타는 자신의 해고 소식을 알게 되자 로라를 찾아와 직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녀가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여 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데요. 로라는 그녀의 아버지가 임종한 후에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여 돈을 빌렸기에요. 크르그스타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였죠.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크르그스타는 은행 일을 통해 마음을 잡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자 하지만요. 로라의 남편이 그의 기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요. 로라는 크르그스타를 다시 고용해달라고 남편에게 간절히 부탁해보지만요. 헬멜은 크르그스타가 순진한 로라를 위협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거절합니다. 해고된 크르그스타는 모든 일을 폭로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고요. 자존심이 강한 헬멜이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로라는 그 사실에 절망하는데요. 때마침 찾아온 린데 부인은 자초지종을 듣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죠. 한편 크르그스타는 로라의 어린 시절 친구 린데 부인과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사이였지만요. 그녀가 그를 떠났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로라 때문에 크르그스타를 다시 만난 린데 부인은 당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크르그스타가 보낸 편지는 로라의 남편 헬멜의 손에 들어갔고요. 이 편지를 읽은 로라의 남편은 크게 분노하면서 로라에게 폭언을 퍼붓기까지 하는데요. 완벽한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구기게 한다는 사실에 로라에게 맹비난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크르그스타의 다음 편지에 헬멜의 마음은 누그러지고 그는 바로 태도를 바꾸어
이전에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헬멜의 태도를 지켜보았던 로라는 큰 충격을 얻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과 앉아 진지한 대화를 하죠. 그동안 가정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어떤 것이 존중받는 아내이며 어머니의 역할인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헬멜은 로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맙니다. 남편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로라는 그 답을 찾기 전에는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짐을 싸죠. 이에 헬멜은 노라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만요. 노라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남긴 채 집을 떠납니다. 인형의 집은 노르웨이 극작가이자 시인인 헨리크 입센의 친구 로라 킬러의 이야기를 각색한 실화라고 하는데요. 이 글이 쓰여졌던 당시 1878년 여성들은 도덕적 의무는 존재했지만요. 법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없어 직업을 갖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소유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한 가정 내에서 경제권도 전혀 없었다고 하죠. 소설 속의 주인공 노라 역시 필요할 때마다 남편에게 돈을 받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놀고 먹는 귀여운 종달새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 모른다고 하며 거두름을 피우며 헬멜은 노라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또한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보증이 없으면 돈을 빌리는 일조차 불가능했죠. 노라는 대대로 내려온 여성의 도덕적 명령과 의무를 다해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헌신을 하지만요. 당시의 사회상은 그러한 여성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소설 속의 헬멜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그 돈을 홀로 갚으며 그 비밀이 폭로되더라도 책임을 지려고 했던 노라에 비해 헬멜의 행동은 이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멜에게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았는데요. 마음을 돌린 크로그스타가 차용 증서를 보내오자 그제서야 상황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지만요. 헬멜의 달콤한 회유의 제스처는 로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죠. 로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를 겪으며 깨닫게 되는데요. 더 이상 그녀는 헬멜 토르발의 인형으로서 살 수 없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하나의 혁명적인 여성의 독립을 선언한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으로 돌아가 참다운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찾고 싶었던 것이었죠. 인형의 집은 여성 해방의 문을 열어주었고요. 노라는 근대 여성 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페미니스트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어지는 이 작품의 저자는 바로 다름 아닌 남성이었는데요. 19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 이후 남녀 평등 사상이 유럽 각국에서 여성의 참정권 및 재산권 획득 운동으로 열을 올리던 시대에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이슈를 다룬 인형의 집은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노라가 집을 나간 것으로 결말을 끝내는 작품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특히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마저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시 가출로 끝나는 결말이 이상하다고 하며 사막이 추가된 버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노라가 아이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룬 소편들도 나왔다고 하네요. 1879년 9월 15일에 나온 초판 8,000부가 한 달 만에 매진되기도 했고요. 계속 중판을 찍어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빠르게 번역되어 보급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형의 집을 리뷰해 보면서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지위가 바뀐 것이 본격적으로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인류 문명의 발달 이후 줄곧 여성들은 도덕적 의무와 책임으로 여성 자신의 자아를 찾아볼 여유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아무도 당시의 삶에 역행하는 도전장을 내놓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헨리크 입센은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이 작품을 통해 여성 해방과 성평등을 환기시키려 했던 그의 시도로 그러한 혜택을 여성인 제 자신과 수많은 여성들이 동시에 받고 있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고전 문학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